전체 화면. 네, 그러면 오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제 해밀토니안 뉴럴 네트워크이라는 이제 주제의 논문이고요. 이제 제목 해밀토니안, 물리에서 말하는 해밀토니안이라는 것을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러닝을 하겠다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에서 말하는 해밀토니안이란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해밀토니안으로부터 어떠한 물리 법칙이란 걸 러닝할 수 해밀토니안 게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약간 프리리미너리를 이제 먼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해밀토니안과 이제 해밀턴스 이퀘이션이란 게 있는데, 해밀토니안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말하는 이제 운동 에너지 K와 포텐셜 에너지 V의 합을 이제 해밀토니안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이제 좀 더 해밀토니안은 좀 더 고전 물리에서는 어떠한 에너지량에 가깝고, 양자 물리에서는 어떤 물리량을 구하는 연산자 오퍼레이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연산자를 이제 어떤 시스템에 가했을 때 얻어지는 물리량이, 즉 그 시스템의 총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카이네틱 에너지는 이제 보통 모멘텀이 한국말로 뭐였더라? 모멘텀의 함수이고,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파티클 혹은 파티클들의 위치인 Q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제 진자 운동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진자가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될 텐데, 이제 진자가 이제 양쪽 끝에 있을 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이고,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여서 이제 가운데로 가려고 하는 힘이 이제 작용하게 되고, 이제 맨 밑에서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최대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힘은 0인데 이제 관성에 의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속도가 이제 최대인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밀토니안에서 보면 이제 포텐셜 에너지 V 파트가 있는데, 이 포텐셜 에너지 V를 이제 포지션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된 게 우리가 물리에서 말하는 힘, 포스가 되게 되고, 이제 포스는 이제 운동량 P의 타임 데리버티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밀토니안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떠한 이제 다이너미컬 시스템, 시간에 따라서 운동량 P와 이제 위치 Q가 변하는 시스템이 있을 때, 이 시스템의 트라젝토리가 이제 해밀턴스 이퀘이션에 의해서 이제 가버닝 되는 시스템을 해밀토니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시스템에 이제 파티클이 이제 n개가 있을 때, 이 n개 각각의 이제 운동량 P와 위치 Q가 있을 텐데, 이 운동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 dp/dq는 이제 해밀토니안을 이제 위치 q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의 마이너스가 되게 되고, 이제 위치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이제 해밀토니안을 이제 운동량 p에 대해서 편미분하게 된 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스템의 이제 트라젝토리, 위치와 운동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이제 위 해밀턴스 이퀘이션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게 되고, 초기에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이제 속도 혹은 운동량이 있었느냐에 따른 함수가 되게 됩니다. 이니셜 컨디션에 따른 이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어디에 쓰일 수 있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화학 분야 같은 경우는, 계산학 분야에서는 이제 분자 혹은 원자의 이제 무브먼트를 이제 분석하고 또 어널라이즈 하는데 이제 쓸 수가 있는데요. 즉 어떤 분자나 원자를 이제 가져다 놓고 초기 조건으로 위치와 어떠한 이니셜 속도가 있다고 했을 때, 그 해밀턴스 이퀘이션을 풀어 가지고 이제 분자나 원자가 꾸물꾸물 움직인 거를 이제 어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위해서 그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유튜브를 틀었는데 잠시만요. 유튜브 쉐어링을 어떻게 하지? 유튜브 쉐어링. 네.
이 꾸물꾸물하는 동영상 보이시나요? 여기서 보면은 어 프로테인 폴딩 단백질이 접히는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한 거인데 네. 네. 여기서 보면은 이게 초기 이게 타겟 이제 폴딩 스트럭처이고 이제 이니셜로 이렇게 단백질의 구조를 가져다 놨을 때 해밀토스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단백질에 있는 이제 파티클들의 트라젝토리를 계속해서 이제 풀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단백질을 에 있는 이제 파티클들을 시간에 따른 이제 어 P와 Q의 변화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끔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true와 이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얻은 이제 스트럭처가 이제 되게 비슷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쉐어를 이제 PDF로 가져가면은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단백질과 같은 큰 시스템을 시뮬레이션을 할 때에 몰레큘러 다이나믹스라는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하는데 이 시뮬레이션 툴이 해밀턴스 이퀘이션을 이제 푸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 이제 단백질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타임을 이제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어떠한 이제 파티클들의 이제 트라젝토리를 얻게 되는데 이 트라젝토리의 타임 에버리지가 어떠한 이 시스템의 물리량 즉 뭐 앙상블이라는 걸 구해서 얻어내는 물리량과 같다라는 얼고딕 티어림을 이용해서 이제 단백질의 뭐 에너지 그 흔히 말하는 프리 에너지 같은 걸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전적으로는 이렇게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피직스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해밀턴 이퀘이션을 풀게끔 하는 해밀토니안이라는 거를 뉴럴 네트로 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첫 번째로 피직스 모델링에 있어서 두 가지 키 챌린지로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에 이제 뭐 Q0, P0가 Q1, P1으로 바뀌는 거는 어떠한 이제 시스템 코디네이터의 타임 데리버티브를 T0에서 T1으로 적분꼴이 되게 되는데 이 적분꼴이 이제 뭐 SPQ 곱하기 델타 T로 표현이 되게 되죠.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델타 T를 어떤 간격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이제 PQ가 이제 이볼루션 하는 거에 에러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discretization error라고 부르고 이 discretization error는 델타 t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피직스 모델링을 할 때 당연히 어떤 파티클들은 물리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법칙을 만족하는 이제 시뮬레이션 하나 이 두 가지가 키 포인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두 번째 에 입각해서 이제 해밀토니안이라는 걸 러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스프링이 움직이는 시스템이 있을 때 이 스프링의 PQ 좌표에서 보면은 이 PQ 시간에 따른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P와 Q의 변화를 다이렉트하게 뉴럴 네트로 이제 모델링을 하는 베이스라인 뉴럴 넷이 있고 이 인풋으로 시간 t에서의 PQ가 이제 들어왔을 때 해밀토니안을 이제 아웃풋으로 주게 되어서 이 물리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던 해밀토니안 이퀘이션을 만족하게 되니까 이 해밀토니안의 이제 P에 대한 데리버티브, Q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와 Q의 데리버티브가 이 QP의 타임 데리버티브와 이제 같는지를 이제 비교하게 되는데요. 이걸 뒤에서 각각 베이스라인과 해밀토니안 NN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베이스라인 NN은 이 파티클의 Q와 P가 뉴럴 넷의 인풋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베이스라인 NN은 이제 P와 Q, 이 델타 T, 델타 Q를 델타 Q, 그러니까 DQ, DT를 이제 내뱉는 게 있고 이제 DP, DT를 이제 내뱉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이 각각 이제 델타 Q, 델타 T를 얼마나 잘 맞췄냐 엘투로스가 있고 델타 P, 델타 T를 얼마나 잘 맞췄냐 엘투로스가 있습니다. 즉 시간 변화량을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맞추는 뉴럴 넷을 베이스라인 NN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변화량을 다이렉트하게 맞추기 때문에 이 에너지 컨저베이션 즉 해밀토니언스 이퀘이션을 이제 바로 맞추는지는 이제 모르게 되고요. 예. 우리가 보장을 할 수 없게 되고요. 반면에 해밀토니안 NN 같은 경우는 이 PQ가 이제 모델에 들어가면은 아웃풋이 스칼라인 해밀토니안이 나오도록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해밀턴스 이퀘이션이 어 파셜 H, 파셜 P가 델타 Q, 델타 T와 같아야 되고 파셜 H, 파셜 Q의 마이너스가 델타 T, 델타 P와 같아야 되니까 로스로 이 파셜 H, 파셜 P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Q의 제곱을 미니마이즈하고 이제 똑같이 파셜 H, 파셜 Q 플러스 델타 P 나누기 델타 T를 더한 거를 이제 제곱을 이제 맞추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P와 Q에 대한 해밀토니안의 미분은 이제 뉴런네드 아웃풋이 해밀토니안이고 우리의 인풋이 P와 Q였으니까 어 어 파이토치로 따지면 오토그라드, 텐서플로우로 따지면 TF 점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이 퀀티티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이제 로스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러닝 오브젝티브를 해밀턴스 이퀘이션을 따르도록 이제 세팅을 함으로써 이 뉴럴 넷이 물리 법칙이라는 인덕티브 바이어스 물리 법칙을 따르도록 하는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이제 주어 주는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실험을 몇 가지 수행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one particle system 간단한 시스템으로 아이디얼 매스 스프링 시스템 오른쪽에서 보는 이제 우리가 일반 물리나 뭐 고등학교 물리에서 이제 종종 마주했던 F는 이제 후크 법칙을 따르는 이제 스프링이 이제 시간에 따라 이제 위치와 속도가 변하는 이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것.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진자 운동. 이제 진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진자의 위치와 속도를 운동량이라고 표현할게요. 위치와 운동량을 이제 모델링하는 것. 뭐 실제로 이제 리얼 펜듈럼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사이언스 논문에 보면은 현실 세계에서 이제 펜듈럼의 이제 위치와 속도를 이제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로부터 이 실제 펜듈럼이 따르는 해밀토니안을 이제 러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검은색이 ground truth인데 대부분 이제 맨 왼쪽에 있는 prediction 이제 PQ라는 이제 phase space에서 이제 ground truth trajectory는 거의 파란색이랑 거의 겹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파란색이 제안했던 해밀턴스 이퀘이션을 따르는 로스 뉴럴 넷이고요. 이 뉴럴 넷이 예측한 이제 트라젝토리고요. 이 빨간색은 이제 베이스라인 NN 이제 변화량을 다이렉트하게 예측하는 뉴럴 넷이 만들어낸 프리딕션입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 이제 빨간색 같은 경우는 꽤나 오차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컬럼에 있는 민 스퀘어 에러 이제 P와 Q가 얼마나 그라운드 트루스에서 벗어났냐를 플롯을 해 보면은 이제 베이스라인 뉴럴 넷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이 이제 벗어남을 알 수 있고 또 이런 오실레이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중요한 성질이라고 생각되는 게 이제 에너지가 보존이 되었느냐. 즉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이제 외부에서 에너지를 더해 주거나 뺏기지 않으면은 보존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에너지가 이제 빨간색은 거의 보존이 아예 되지 않고 점점 에너지를 이제 잃어버리거나 혹은 더 계속해서 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리얼 펜듈럼 같은 경우는 이 베이스라인 N을 보면은 이제 에너지를 이제 점점 잃어버려 가지고 이제 P와 Q가 0,0에 근접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에너지를 아예 잃어버리게끔 하는 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으로 이제 two particle gravitational system인데 이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매스가 M1인 시스템이 있고 매스가 M2인 시스템이 있으면은 얘네 둘이 이제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이제 따르게 돼서 이러한 힘을
받는 시스템을 모델링을 한 건데요. 그랬을 때 이제 해밀토니안은 이제 보통 이러한 문제를 풀 때 이런 투 파티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센터 오브 매스 무게중심이라고 하죠. 예. 이 무게중심을 구하고 이 무게중심으로부터 어떠한 effective mass 뮤를 가지는 이제 파티클 하나가 이제 움직이는 방식으로 묘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뭐 혹은 이렇게 해밀토니안이 어 이 식과 같이 이제 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밀토니안을 따르는 이제 시스템의 이제 트라젝토리를 이제 모델링하고자 한 거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 트루스 트라젝토리를 보면은 이 시스템들은 오른쪽에 있는 사진 2차원 평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과 같은 트라젝토리를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트라젝토리는 2차원에서 이 모델링인데 이 2차원 평면에서 이제 두 파티클의 위치의 이제 변화를 이제 보여준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experimental result로 이제 ground truth를 보면은 이제 total 에너지는 이제 보존이 돼야 되고 파티클들이 움직이면서 카이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만 이제 서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ground truth가. 그런데 이제 해밀토니안 뉴럴넷 같은 경우는 이제 ground truth와 거의 이제 같은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제 베이스라인 뉴럴넷 같은 경우는 이제 토탈 에너지가 보존되는 성질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네, 특히 포텐셜 에너지가 특히 많이 잃어버리면서 이 두 파티클이 이제 점점 더 서로 붙어버리게 되는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네, 즉 그래서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비헤이비어를 이제 베이스라인 뉴럴넷이 보이게 되고 즉 이 말은 에너지 컨저베이션을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피직스 로에 위반되는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논문에서 신기하게도 Learning from Pixel이라는 실험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AI 짐에서 보면 이제 펜듈럼 환경이 있는데요. 저는 RL을 하지 않아서 이 짐 디테일과 등을 거의 모르는데 이 펜듈럼을 이제 툭 쳐가지고 펜듈럼을 세우는 실험을 RL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짐에서 이 펜듈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픽셀이라는 센소리 옵저베이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펜듈럼의 모션을 이제 펜듈럼의 이제 트라젝토리를 이제 픽셀 밸류로 얻어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모델로는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convolutional 레이어 대신에 사용하였다. 왜냐면 CNN 같은 경우는 포지션 인포메이션을 잘 추출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CNN에서 풀링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를 하면은 이제 뭐 인베리언스가 너무 네, 인베리언스가 깨지기 때문에 네,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토탈 로스 펑션으로는 이제 오토 인코더 구조를 일단 차용했어요. 그래서 픽셀 값 x가 들어오면은 x 헤드 버틀넥 z를 만들고 z로부터 x 헤드이 나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토 인코더 로스를 일단 두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 z가 일종의 코디네이트 QP 역할을 하도록 이제 ZP 시간 t에서 운동량이 시간 Q의 t 플러스 1번째 스텝과 t 마이너스 1번째 스텝의 차이와 이제 같도록 이제 하는 로스를 이제 걸어줍니다. 즉 위치의 변화가 운동량의 변화와 이제 그러니까 P는 이제 dq, dt이기 때문에 이런 로스를 이제 걸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HNN 로스는 이제 ZP와 ZQ라는 거를 이제 받으면은 실제 이 펜듈럼은 P와 Q의 변화를 이제 예측하는 PQ의 트라젝토리를 예측하는 로스로 이제 해밀토니안에는 HNN 로스를 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픽셀의 이제 펜듈럼들이 그라운드 트루스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해밀토니안 NN 같은 경우는 뭐 픽셀을 이제 예측하는 것도 그렇고 맨 밑에 있는 이제 펜듈럼의 앵글도 거의 잘 검은색과 이제 겹쳐서 구분이 잘 안 갈 정도로 잘
예측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이스라인 뉴럴넷 같은 경우는 이제 앵글이 처음에 0.22 뭐 5 뭐 이런 값에서 시작했다고 하면 25와 뭐 마이너스 0.25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앵글이 이제 거의 0에 붙어버리는, 또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고요. 즉 피직스 롤을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레슨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논문에서는 이제 우리가 물리 법칙 같은 거를 이제 모델, 예를 들어서 파티클들의 이제 위치 변화, 속도 변화 같은 거를 이제 예측하고 싶을 때 데이터로부터 다이렉트하게 PQ의 변화를 타임 시리즈로 보고 예측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P와 Q의 변화가 물리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물리 법칙이라는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뉴럴넷에 개입시키는 방법, 부과하는 방법을 이제 보인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인트로덕션에서 얘기하기를 instead of crafting the Hamiltonian by hand, 위프로스 여기서 해밀토니안을 직접 손으로 뭐 어떻게 모델링하기보다는 이 뉴럴넷이 해밀토니안 바로 다이렉트하게 파라미터라이즈하고 그 파라미터를 데이터로부터 이제 배울 수 있는 거를 이제 제안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방법이 저는 좀 되게 처음 봤을 때 되게 간단하면서도 너무 재밌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필요하고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게, 이제 막스웰링 교수님이 일종의 기고문으로 이제 현재 딥러닝의 뭐 한계, 그리고 어떻게 연구 방향을 가져야 하나에 대한 기고문 같은 거를 올리신 적이 있어요. 이 밑에 링크를 누르시면은 들어갈 수 있는데, 어 "There is no predictions without assumptions, no generalization without inductive bias." 즉 딥러닝에서 항상 이야기하고 중요하게, 아직 계속해서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는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은 적절한 인덕티브 바이어스 없이는 이제 이룰 수가 없고, 적절한 가정 없이는 프리딕션을 할 수 없다. 네. 는 이제 구절이 있어서 이 구절과 정말 딱 맞는 어 연구인 것 같아서 이제 개인적으로 큰 어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시한 해밀토니안을 직접 모델링하는 걸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로부터 피직스 롤을 이제 배웠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그 데이터가 이제 파티클의 PQ가 아니라 어 픽셀과 같은 센소리 옵저베이션이라고 할지라도 어 피직스 롤을 배울 수 있었고, 또한 이 피직스 롤을 학습한 걸 바탕으로 이제 다양한 시스템의 트라젝토리 역시 잘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게 이 논문의 큰 의의입니다. 근데 리미테이션 한계로는, 이게 저번 닙스 2019 논문인데요. 아카이브에는 좀 빨리 올라와서 그런지 후속 연구들이 벌써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리고 제가 논문 어 그 앞에 이제 익스페리먼트 실험할 때 모델 아키텍처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로스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PQ를 받으면은 이제 3 레이어 MLP로 어 뭐 해밀토니안을 내뱉거나 아니면 델타 P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를 바로 내뱉도록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러한 모델 아키텍처가 이제 언센 인바이러먼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 스프링 시스템 혹은 파티클이 두 개라고 할게요. 파티클이 두 개인 시스템에 으로부터 트레이닝을 했는데 파티클이 세 개인 경우에 잘 제너럴라이즈 할 수가 있냐? 그건 당연히 아닐 것 같고요. 저는 일단 벌써 인풋 개수가 달라져서 이제 MLP 같은 걸로는 이제 처리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3 개짜리 같은 물리 법칙을 따른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같은 gravitational force를 러닝한 뉴럴넷에 파티클이 3 개짜리에서 뭐 5 개짜리로 늘어났다.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제로샷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식의 제안을 연구 디렉션을 제안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래프 뉴럴 넷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걸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그래프에 있어서 글로벌 attribute이라는 거는 그래프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이제 요소가 있으면은 attribute이 있으면은 그거는 일종의 이제 해밀토니안 혹은 gravitational field 같은 게 될 거고요. 혹은 뭐 potential energy 같은 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node attribute 같은 경우는 이제 파티클 각각의 이제 성질을 성질과 대응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티클 각각의 이제 포지션, 벨로시티 그리고 뭐 질량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파티클과 파티클 간의 관계를 묘사하는데 이제 그래프 뉴런에서 엣지 어트리뷰트를 쓰게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물리 법칙으로 따지면은 i라는 파티클과 j라는 파티클 간에 작용하는 힘 얘네 둘이 뭐 스프링으로 이어져 있다고 하면 스프링 뭐 컨스턴트 같은 게 이제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얘네들 간에 어떤 IJ 페어가 들어오면은 이 IJ 페어에 작용하는 힘이 뭔지 즉 힘이라는 건 이제 다 서메이션을 하면 적분을 하면은 force라는 글로벌 어트리뷰트로 이제 나타내질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좀 더 파티클 개수의 인베리언트한 이제 해밀토니안을 이제 러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해밀토니안 그래프넷이라는 이제 연구도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 법칙 사실 이 물리 법칙이라는 게 거를 이제 러닝하는 게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됐으면 맨 처음 앞에서 소개해 드렸던 몰레큘러 다이나믹스 시뮬레이션과 같이 어떤 피직스 시뮬레이터를 이제 뉴럴넷으로 이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피직스 로를 이제 모르는데 우리가 어프록시메이션에서 사용했던 거를 뉴럴넷으로 잘 모델링을 해서 더 나은 피직스 시뮬레이터를 만들 수 있다던가 혹은 더 빠른 시뮬레이터를 만드는가 할 때 딥 뉴럴넷을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과거와 이제 이 립스 2019에 나온 논문 이후로 이제 연구가 되어 가고 있는 거를 보면 뭐 주로 이제 피직스 아까 말씀드렸던 피직스에서 노드는 파티클, 엣지는 파티클 간의 이제 인터랙션으로 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 뉴럴넷을 이용한 인터랙팅 시스템에 대한 모델링 그리고 아까 맨 처음 이제 HNN 논문 인트로덕션에서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에러가 있기 때문에 ODE 인티그레이션을 사용하는 뭐 뉴럴 ODE 같이 같은 걸 사용하는 연구도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잠시만 봐볼까요? 일단 여기까지 HNN 논문에 대한 리뷰이고요. 일단 여기서 질문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그쵸. 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네네네. 잘 이해를 못하긴 했는데 그 베이스라인이 잘 안 되는 게 네. 예를 들어 이제 그 스프링 시스템 같은 거 그 수식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뉴럴넷이 그 펑션을 모사해야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 그 뉴럴넷이 못 따라가는 수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라인 NN이라는 게 뭐냐면요. 네. 예를 들어서 스프링이 움직인다고 하면은 뭐 1초일 때는 위치와 속도가 얼만큼, 2초일 때는 얼만큼 이렇게 쭉쭉쭉 해서 뭐 30스텝 있다고 하면은 걔네를 이 위치와 시간의 변화를 다이렉트하게 이 로스 펑션으로 놓고 러닝을 하는 거예요. 음. 네. 이게 베이스라인 뉴럴넷인데 이러면은 이제 이 다음 스텝에서 이제 뭐 30초까지 러닝하고 31초, 2초, 3초에서는 어떻게 됐나를 프리딕션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일종의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뭐 P와 Q의 변화 같은 거를 이제 예측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위치와 운동량의 변화를 다이렉트하게 예측하도록 러닝을 할 수가 있지만 해밀토니안 NN에서는 이 P와 P의 변화가 해밀턴스 이퀘이션이라는 걸 따르기 때문에
이 해밀토니안이라는 거를 러닝을 해보자. 다이렉트하게 QP의 변화를 러닝하는 게 아니라 라는 게 이 논문의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 한 가지만 더. 그러면은 네네네. 이제 시간에 따른 데이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 네. 예를 LSTM이라든지 그런 RNN 계열의 모델을 사용하면은 좀 나은가요? 아니면 그렇진 않은가요? 이 논문에서는 RNN과 비교를 하진 않았는데요. 일단, 어, 그래서 제가 뭐, related work으로 달아놓았던 Neural Relation and Inference for Interacting System 이라는 연구랑 맨 밑에 있는 Symplectic RNN 이라는 논문이 RNN으로 뭐, 파티클이 여러 개 있는 거에 이제 위치와 속도의 변화를 예측하는 실험물 파트가 있어요. 근데 RNN으로 다이렉트하게 그냥 예측하는 것보다 얘네들은 각각이 이제 위에 논문은 인터랙션이라는 걸 어떻게 잘 어, 인, 인퍼런스 하도록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심플렉틱이라는 단어가 들었는데 물리 법칙을 이제 뭐 이볼루션 하는 거를 이제 고전적으로 심플렉틱 오퍼레이터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타임 이볼루션 시켰는데요. 그 심플렉틱 오퍼레이터의 성질을 만족하도록 RNN을 이제 만든 논문이 맨 밑에 이제 심플렉틱 RNN이라는 아이클레어 2020에 나온 논문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물리 법칙이 뭐 따라야 하는 성질 같은 걸 만족하도록 이제 뭐 RNN을 모델링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발표가 원래 몇 분이었죠? 네. 원래 40분 안으로만. 네네네. 그러면 사실 네 왠지 준비하다 보니까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이번 닙스 2019에서 워크숍에서 보았던 논문 하나를 짤막하게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해밀턴 이제 물리 법칙이란 거를 이제 모델링하는 논문들이 이제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해밀토니안이란 걸 바로 이제 러닝을 할 수 하도록 하는 게 이 논문의 의도였고 이 해밀토니안 NN의 한계를 말씀드리면서 그래프 뉴럴 넷을 이용해서 이제 노드 엣지 어트리뷰트로 뭐 노드 파트로는 뭐 위치와 속도, 엣지 파트로는 이제 force 같은 거를 러닝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Learning Symbolic Physics with GraphNet 이런 논문에서는 그냥 짤막하게 설명드리니까 좀 빨리 넘어갈게요. 네, 이 Symbolic Regression이라는 것과 이제 Modified GN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Symbolic Physics, 물리 법칙이라는 거를 오른쪽과 같은 어떤 심볼릭 식으로 러닝하는 거를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뭐 파티클이 이렇게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이 있다고 하면은 이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의 이제 위치와 속도가 시간 t에서의 위치와 속도가 이렇게 노드 피처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 노드 페어 3팩토 여기는 3개니까 3팩토리얼 계겠죠. 이 3팩토리얼 계의 노드 페어의 정보를 콘캣에서 첫 번째 MLP에 넣어주면은 메시지 이 메시지가 힘이 되겠고요. 이 메시지들이 이제 파티클에 이제 각각 전달이 되면은 이 파티클들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를 이제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메시지가 힘 파트에 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T번째 이제 노드 피처가 T 플러스 1번째 노드 피처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 논문에서는 해밀토니안을 바로 러닝하지 않고 이 속도의 예측한 이제 속도 변화와 실제 속도 변화의 차이를 에런 로스를 이제 미니마이즈 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좀 재밌게 메시지가 힘에 대응이 되면은 이제 2차원 평면이다라고 하면은 메시지의 디멘션을 2, 3차원 평면이다라고 하면은 3차원에서 시뮬레이션 했다 하면은 어, 메시지 디멘션을 3으로 해서 이제 실험을 한 게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6바디로 실험했을 때 왼쪽은 6바디로 실험했을 때 오른쪽은 6바디로 트레이닝 했을 때 왼쪽은 4바디로 이제 트레이닝 했을 때가 오른쪽인데 둘 다 보면은 이제 3차원에서 파티클들의 모션은 뭐 메시지 디멘션을 3으로 했을 때가 가장 이제 파티클의 개수가 변했어도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이제 가장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심볼릭 피직스 파트는 이제 2차원에서 이제 그래비테이셔널 포스 실험을 그래비테이셔널 포스를 받는 파티클들 이볼루션을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이 메시지 파트를 함수를 이제 MLP를 아웃풋을 이제 뽑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메시지 파트 MLP로 묘사된 메시지를 이제 파티클의 위치로 이제 심볼릭 리그레션을 했는데 메시지 포스 컴포넌트가 보니까 실제 fx, fy와 되게 리니어한 관계가 있더라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즉 메시지 디멘 2차원에서 모션이니까 메시지 디멘션을 2로 하고 이걸 심볼릭 리그레션 했더니 실제 힘 force와 리니어한 관계를 보이는 걸 심볼릭 리그레션 했을 때 리니어한 관계를 보이는 거 보니까 그래프 뉴런들이 피직스 로를 되게 잘 러닝을 했다라는 되게 재미난 결과를 이제 보였고요. 네,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발표는 혹시 이 논문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